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이제 그 귀한 우리 청년 정치인을 모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꼈고요. 우리 가장 아마 지금 방송에서 큰 맹활약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청년 정치인입니다. 제가 미리 예고했지만 백지원 우리 그 대변인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나경원 캠프에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간단히 자기 소개 인사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정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나경원 후보님을 도와서 이제 대변인으로 합류하게 된 백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그 나이가 94년생입니까? 네, 맞습니다. 고향은 이제 그 창원이고요. 간단히 그 한번 소개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네. 지금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제가 최재형 캠프 때부터 쭉 정치 처음 입문한 겁니까? 네, 그게 제가 과거에 이제 당에서 토론대회로 이제 대변인 선발했을 때 지원을 했었는데, 네. 제가 최종에는 들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당대표와 함께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제가 문재인의 그런 만행 같은 것들, 특히 탈원전이라거나 그런 걸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최재형 캠프 대변인으로 당시에는 합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서 선대위에 발대식 연설을 하게 되면서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선대위로 함께 하자라고 하셔서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공식적인 당직은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방송 활동도 하고 이제 교육부에서 1년 동안 정책 업무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원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경선에서는 나경원 후보님을 돕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때 제가 윤 대통령하고 저도 잘 아니까 네. 우리 그 대변인님 연설을 듣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대통령이 이러는데 그 연설 내용이 뭐였는데 그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민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그 다음 기회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연설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 꼭 하고 싶은 말들을 담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문재인이나 그런 좌익 기득권들의 만행 같은 것들을 또 비판을 하고, 탈원전이나 이렇게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에 대해서 원자력 산업, 조선업, 중공업, 그리고 방산업 같은 우리 사회의 기틀이 되는 산업을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좌익들이 완전히 망가뜨렸거든요. 그런 것들도 비판을 했고, 또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기회의 사다리를 무너뜨렸던 것, 조민과 같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공정한 사회로 우리가 다시 만들자라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구호가 공정과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잘 녹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저도 연설을 하다가 살짝 울컥했었거든요. 근데 그 진심이 조금 국민들께도 많이 통했었던 것 같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도 좋게 봐주셔서 상근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오늘 본격 대담은 크게 그 나경원 의원 대변이니까 네. 경선 문제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청년 정책을 대표하니까 청년 미래 세대 네. 두 가지는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지금 후보 경선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3강은요. 김문수, 그다음에 그 홍준표, 그다음에 이거 한동훈 아닙니까? 근데 그 캠프에서도 러브콜이 엄청나게 많이 왔을 텐데 굳이 4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안철수하고 좀 4등 싸움이잖아요. 왜 나경원 캠프를 택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를 저도 한 4년 정도를 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제 신념과 양심에 해가 되지 않으니까 신념과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항상 했었고, 처음부터 정치를 했던 이유가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우파 정치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정책을 실현을 해서 대한민국을 좀 바로 세우고 싶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이 빛나는 가치를 지키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특히 우리 세대의 그런 가치관이나 열망 같은 것들을 가장 정확히 짚고 반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나경원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돕고 싶었는데 먼저 또 요청이 오셔서 저도 이제 1호 청년 참모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동안 4개월 동안 탄핵 반대를 하면서 청년들이 모아놓았던 어젠다들이 있습니다. 여러 정책 어젠다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속국화 문제, 중국이 내정 간섭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령 중국인이 부동산 세력으로 개입하면서 청년들이 집 사기 어려워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거나 외국인 특혜를 통해서 대입이라든지 이런 데 특혜를 받는 그런 불공정한 현실들, 그리고 우리 국민 혈세로 만든 국민건강보험과 실업급여를 중국인들이 부정수급하는 이런 문제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금 굉장히 많았는데 나경원 의원께서 사실 탄핵정국 이전부터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분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굉장히 외롭게 개파 없이 외롭게 싸워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최전선에서 싸우셨어요. 사실 이번에 공수처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셨던 것도 최전선에서 저지하셨던 것도 나경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치관이 일단 일치하고 그분께서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이제 국제 정세가 양안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연결고리로 오랫동안 역할을 했던 분이 또 나경원 의원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한미 동맹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고위 인사가 사드 기밀을 중국 측에 유출을 했던 것이 이미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또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담긴 종전선언이었기 때문에 당시 나경원 의원께서 직접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트럼프의 안보보좌관과 회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관철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좌파들이 가장 악랄하게 공격했던 것이 저는 나경원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베라거나 빠루라거나 전부 다 잘못된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들이 계속 마타도어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는 또 친일이라고 하더니 지금 또 친중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저도 지금 4년 정도 정치를 했지만 저도 그런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관계없는 사람과 뭐 저 사람의 개라더라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그런 여러 음해를 너무 많이 당했는데 나경원 의원님 역시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개파 없이 가치를 위해 투쟁해 오신 분으로서 좀 외롭고 때로는 굉장히 부당한 처우를 많이 받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꼭 돕고 싶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세대가 공유하는 가치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인은 지금은 나경원 의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다 동감하고 네. 저도 나경원 의원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캠프에 지금 나경원 의원도 이제 원래 발언 보면 잘하시고 그다음 김민전 있고요. 그다음에 대변인님 3명이 완전 막강 트리오가 있고 그 외에 제가 옛날에 그 대변인단에 뭐 김민수부터 많은 분들이 이번 제일 센 캠프다. 대변인 이랬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김민전 의원께서 수석 대변인으로 합류를 하셨고 또 이제 김민수 대변인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아실 텐데요. 김민수 대변인도 수석 대변인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김정식 전 청년 대변인도 대변인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를 모으는 데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우파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었고 이번 탄핵 정국에서 이제 저희 세대의 여론을 잘 담아서 전달을 해왔는데 이렇게 지금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랄까요? 그런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투사들이 모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어제 캠프를 쭉 방문했는데 홍준표, 김문수 이제 한동훈 캠프는 대하빌딩이 있는데 나경원은 아직 이제 캠프를 제가 못 봤는데 어디서 주로 활동합니까, 대변인들은? 지금 저희는 아무래도 각자 방송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각자 조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12월부터 1월부터 이제 선거를 미리 준비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 사무실을 이렇게 준비를 다 해 놓으셨던 것이고 나경원 의원께서는 탄핵 반대를 위해서 거리에서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부당한 탄핵의 인용을 보고 나서 고심 끝에 이제 출마를 결정을 하셨다 보니까 그렇게 큰 캠프를 지금 캠프 사무실을 빌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별도의 사무실에서 일은 하고 있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쓰려고 했던 사무실을 저희 캠프가 아마 쓰게 될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판세 분석했잖아요. 뭐 삼강에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가 사이 싸움이다. 캠프 자체적으로 현재 경선 판도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김문수 장관이 지금은 1위 지지율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철수 후보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는 안철수 후보는 애초에 탄핵 선동과 탄핵 찬성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네. 또한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후보들을 우리 당의 후보로 절대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탄핵 반대 기조를 갖고 있는 후보가 지금 대통령을 지지했던 절반 가까이의 국민의 민의를 담을 수 있는 후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가진 정체성은 사실 안철수 의원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안철수 의원은 과거에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이념적인 정체성, 이념이 정치의 뿌리인데 이념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여기저기 이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지금 지역구도 사실상 다른 분의 지역구였던 것이고, 우리 쪽에서 이제 유리한 지역구로 분류되는 곳에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책적 선명성도 사실 굉장히 떨어지는 데다가 지금 문과 비하 발언을 하셨어요. 네, 문과를 전체 싸잡아서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것 역시 사실 민의를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볼 때도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통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정치인이 우리 당의 경선 후보가 되는 것조차도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치가 굉장히 저는 평가절하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점에 있어서 분명히 맥을 정확히 하고 있고, 한미동맹 관련이라든지 한일 협력관계 구축이라거나 이런 지금 아주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고, 관련 법안들을 그 과거부터 탄핵 정국 이전부터 발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탄핵 정국 때 처음부터 용기 있게 국민들과 같은 목소리를 냈던 분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상현 의원의 대변인이었던 분도 저희 캠프에 합류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민의를 가장 잘 받들 수 있는 캠프는 나경원 캠프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른 원내에 계신 분들이라거나 이렇게 뭔가 세력이 구축된 것과는 별개로 민심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상징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고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후보와 이렇게 저는 비교될 정치인의 체급은 또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매 대선마다 그냥 나오는 분이잖아요. 그냥 매 대선마다 그냥 나오시고 뭐 알렙 주식 이야기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맹공격을 했는데, 한동훈도 배신자나 많이 비난받고 있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분은 애초에 입당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아직도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 정체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 비대위원장 역시 사실상 대통령에 의한 임명직과 마찬가지였고요.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주신 것이고, 비대위원장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직처럼 임명이 됐던 것이고, 전당대회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대표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1년여의 시간 동안 본인이 나름대로 정치를 한다라고 보여줬던 모습 중에 남은 것은 어린 척하는 모습, 그리고 그게 일종의 불쾌한 골짜기 같은 그런 장면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외모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뭐 우리 내부에서는 뭐 어떤 걸 했다고 하더라, 뭐 그런 옷을 내부에 뭐 속옷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장면 자체가 정치 무관심층도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이미지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탄핵 정국에서 모였던, 그리고 저희 세대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정체성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강남 좌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고 또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인물의 정체성은 측근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령 나경원 의원의 정체성은 저와 김민수 대변인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정체성은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무안공항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무안공항을 과도하게 밀어붙였던 사람이 하나가
전 의원인데요. 하나갑의 조카라는 이유로 이번에 공천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의 측근으로 있는 한지아 의원, 그리고 전장현 관련해서 특권 논란이 있는 김예지 의원, 그뿐만 아닙니다. 좌파 진영의 인사들인 뭐 진중건이라거나 김경률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측근 참모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성은 명확하게 PC주의에 절여진 강남 좌파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인식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질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인물에 대한 공격을 잘 안 하는 편인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신랄하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뭔가 인기 있거나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걸 훔쳐갑니다. 가령 간첩법 개정안은 나경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데 간첩법 개정을 자기가 주도했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공로를 자기 것인 것처럼 훔쳐서 광고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비열한 모습이고 젊은 층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게 저희가 옛날에 봤던 드라마 중에 그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을 손민수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손민수짓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행태를 또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또 2030 여성이 이성으로서의 막 뭔가 감정을 느껴서 그 한동훈 후보가 뭐 잘생겨서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어요. 비대위원장 시절에. 근데 그게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보기에는 역겨운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주변에 이제 6070 지지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부모님들의 얼굴을 이제 블러 처리를 해서 안 보이게 처리를 해서 그걸 또 2030이 몰려들었다. 이런 식으로 PR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 허위와 가식에 절여진 사람은 절대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믿어줄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뢰관계라는 것은 상호관계여야 되는데 이미 그 20년 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왔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그 사람이 어떻게 짓밟았는지 우리가 봤는데요. 물론 탄핵이 뭐 찬성하거나 그건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당시 당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의원총회 할 때 제일 앞에 가서 제가 개업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그런 말투는 사실 이거는 어린이들에 대한 모욕이지만 학급 반장들도 그런 식의 무책임하고 무례한 언행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런 사람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굳이 대통령 후보로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분들도 사실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나. 본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보는 특히 우리 당의 이미지에도 지금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정치 무관심층 중도층의 특히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 모두 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을 메인으로 내세워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내부에 있는 세력들도 전부 사실 강남 좌파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가면은 주류가 되지 못하니까 보수 정당에서 PC주의 같은 것들 좌클릭 중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거 하나 팔아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저는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보수당이 보수당답게 우파적 가치를 확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경원 의원,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이 우리 당의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이나 그 이하로 사실상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었다고 당협을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태는 이제 청산되어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선과 관련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고 제가 청년 문제 여쭤볼게요. 지금 저는 그 김문수 후보하고는 햄버거 회동도 하고요. 언제든지 지지체 겹치니까 누구에게 결선 가든지 서로 협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덕수 대행동의 총리를 계속했고 국민의 후보가 독자적으로 안 될 때는 이게 그 합쳐야 된다. 단일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마지막 그 한덕수 대행하고 그 합치는 문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한덕수 총리가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저는 당 내에서 이런 상황이 정말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 탄핵 정국 동안 자기들끼리 이권을 위해서 사전에 선거를 준비했던 것 또한 국민들이 보시기엔 지저분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경선 레이스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당 내에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추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출마를 하고 싶다면 진작에 그만두고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러서 후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바깥에서 출마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단일화 이런 계산을 하고 그런 걸 자꾸 보도로 내보내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보다 못해 보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통령을 지키지도 못하고 부당한 탄핵을 막지도 못했으면서 끝까지 정말 얕은 정치 셈법밖에 남지 않은 집단이구나. 지금 저는 그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탄핵이 인용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직무대행
권한 대행으로서 이 어지러운 전국을 컨트롤할 책임자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탄핵 정국 동안 국민들이 가장 깊게 느꼈던 것이 관료 카르텔의 폐악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다음으로 왠지 부패할 것 같은 정치인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2위가 한덕수 총리였어요. 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공무원 출신이, 공직자 출신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개념을 국민들께서 직접 민주주의, 직접 우리가 선출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후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모여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강성 지지층 외에 탄핵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계시고 그리고 보수 우파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갑자기 탄핵 정국에서 그냥 공무원으로 공직자로서 일을 했던 국무총리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런 논리 구조를 납득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그리고 나라의 지금 운명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해야 할 역할은 이 대선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도 이 정도의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경선의 나경원 의원 참 이게 진짜 자유파 투사입니다. 나다르크 네. 선전해가지고 최종 후보가 되고 이재명까지 꺾기를 바라고요. 네.